여러분, 지금 서민 대출 진짜 대란이라고 해요.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중도금을 대출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중도금을 못 넣잖아요. 계약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까지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환 대출을 해야지 이 아파트를 그냥 내가 유지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환 대출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은요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지금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이 말입니다. 이제 1금융권은 쳐다도 안 봅니다. 2금융권으로 아니면 심지어 3금융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대출 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집이 있잖아요. 그죠?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집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강남에 말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중도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대출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요. 지금 대부업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이 얼마나 서민들의 돈줄이 말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 9 내지 10%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연 15%에서 17%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대부업이면 제3금융이에요. 제3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15 내지 17%를 줘야지 받을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도 받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받기가 만만치가 않느냐? 지금 저축은행도 그렇고요. 대부업체도 그렇고요.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부업체 중에 러시앤캐시 아시죠? 러시앤캐시는 이미 신규 대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2위 업체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도 마찬가지로 신규 대출은 아예 잠가버렸어요. 남아있는 데가 지금 어딘가 하면 아주 중소형 대부업체 있잖아요. 그것도 규모가 한 100억 정도 내외의 규모. 여기만 지금 영업 틈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해요. 대출을 닫아버렸으니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도 1위 저축은행이 SBI저축은행입니다. 여기도 신규 담보 주택담보대출 중단했습니다. OK저축은행도 있습니다. 이게 2위 은행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했습니다. 물론 저축은행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중단은 아니다. 모기지론 금리를 재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중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이고요. 정부가 대출해 주라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말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대출을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왜 안 해줄까? 왜 안 해줄까? 기본적으로는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대출해 줘봤자 지금 큰 덕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리를 15에서 17%까지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출해 줘봤자 그 상황을 극복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대부업계 관계자 이야기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 입장을 대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자칫 잘못하면 원금 회수도 쉽지 않다. 차라리 쉬는 게 남는 장사다. 이 말이
전체를 그냥 그대로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정부가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떻게든 대출을 좀 늘려보려고 LTV를 늘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5억 아파트도 이제 대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내년부터예요. 2달이 남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12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12월에는 지금처럼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업체들이 안 해주면 받을 데가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나? 불법 사금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LTV 규제를 규제지역 외에 50%로 정부가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고요.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는 60%가 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0%인데 이것도 현행 유지하는데 이것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것도 그냥 무조건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서민 대출의 대란은 진짜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15억 이상 대출 15억 이상의 집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또 빚내서 집 사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뭐든지 고리를 어떻게 거나하면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갈라치기로 무조건 걸어버려요. 15억 아파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 아파트 있다고 해서 부자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열심히 살면 15억 아파트는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게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최악이거든요. 최악. 그런데도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 2달간 내년에 가면 뭐 대출이 나아질까 모르겠으나 이게 앞으로 2달간 얼마나 버텨낼까 이것도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금 시작이 경색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17%라는 금리는요. 거의 말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에 가깝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에. 보시다시피 2021년 7월에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췄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2번 낮췄습니다. 27.9%가 2018년 2월에 24%가 되더니 2021년 7월에 20%가 됐습니다. 그러니 20%가 되니까 대부업체 입장에서는요. 돈을 빌려와서 3% 4%를 빌려와서 이게 다시 대출을 해줘서 이게 20% 이내로 해줘서는 쉽게 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다 줄이고 게다가 부동산 하락기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돈이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나는 대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서민 대출은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 충격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아요. 한참.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어쩌면 말입니다. 현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잘 모른다. 지난번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도 말입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잖아요. 근데 비상경제를 다루었나요? 안 다루었거든요. 안 다루었어요. 제가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80분 동안 생중계한 거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잘했습니다. 시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핵심 주제가 빠졌다 이거죠. 핵심 주제가. 비상경제 민생회의인데 비상이 빠졌다는 거죠. 왜?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물론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논의를 한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큰 위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채권 시장에 패닉까지 불러왔는데 시장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토론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대출에 대한 대란도 저는 그 차원이라고 봐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상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대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저지르 나왔던 경제의 어떤 그 현상, 에지이제라고 합니다. 현상 분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 그게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거든요. 이게 그 대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 저는 그게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대통령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중계로 하자고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말은 지금 대통령은 경제를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위기로 인식 못하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하든 위기로 바꾸고자 지금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기의 사령탑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의 대출도 말입니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요. 진짜 건설회사 줄도산은 당연하고요. 이게 중소기업까지 줄도산 자칫 잘못하면요. 서민들이 줄파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한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확실하게 리더십을 잡고 대응하는 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